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자, 얘들은 이제 매핑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스무스 코드 그리고 언스무스 코드. 자, 코드를 부드럽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한 거를 다시 취소를 하고 뭐 그런 뜻인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 코드 베이스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스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물론 히든을 보면은 라인들은 다 살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하시고 언스무스를 해주면은 다시 라인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얘는 아직 코드로 변환이 안 됐으니까 다시 코드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하죠. 자,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스무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스무스 코드 그리고 언스무스 코드.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거죠. 자, 인서트 루프 그리고 리무브 루프. 자, 루프라는 거는 제가 얘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엣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를 루프라고 표현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사용하는 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우리가 사각형 메쉬를 만들 때 제가 쓰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엣지 하나를 잡고 자, 인서트니까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엣지의 수직 방향으로 라인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센터에서 추가가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잘라주겠죠. 자, 만약에 얘를 잡고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계속해서 잡고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리무브는 선택한 거를 지우는 거죠. 자, 이 라인을 전체를 다 지웁니다. 리무브. 이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입체지만은 2D도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잡고 인서트 그리고 리무브. 자, 그리고 얘가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볼까요? 자, 그룹을 풀어주시고 히든 지오메트리 보면서 만약에 이쪽 엣지를 다 지우게 되면은 면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럼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지워보죠. 리무브.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만약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원래대로 튀어나오진 않겠죠. 여기 그냥 쪼개지는 거니까. 자, 추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보이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인서트와 리무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커넥트 엣지 툴. 자, 얘는 하는 역할이 인서트 루프 그리고 리무브 루프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 인서트 얘는 우리가 선택한 도형 그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만은 자, 커넥트 엣지 툴은 내가 작업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작업할 수 있다. 자,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위에 보면은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라인을 추가를 하는데 몇 개를 추가할 것이냐. 자, 그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5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50%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가 라인을 추가를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길이의 50% 되는 지점, 그러니까 딱 중앙이겠죠. 자, 중간에서 라인을 추가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사용하실 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컨트롤을 눌러보면 플러스가 생깁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셔야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라인이 그어지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손을 떼면은 다시 플러스 표시가 없어졌죠. 일단 이 길이는 모르지만은 정중앙 50% 되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라인이 추가가 되죠. 자, 1이 되어 있으니까 한 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줄을 그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얘는 취소를 하시고요. 다시 선택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V12 창에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로 바뀌었죠. 이제 두 줄을 긋게 되는데, 자, 퍼센트는 50% 그대로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어 보면은 자, 두 줄이 생겼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자, 우리가 50이라고 줬는데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취소를 하고 자, 옆에 따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죠. 자, 만약에 90 곱하기 90짜리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리고요.
얘가 90이니까 맞죠? 90. 자, 얘를 우리가 두 줄을 긋는다면 3등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로 잘랐다고 가정했을 때 한 조각의 크기는 30mm가 됩니다. 그렇죠? 자, 30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30. 자, 그러면은 마지막도 30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50%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균등한 크기의 한 조각에서 50%가 됩니다. 그러면은 30mm니까 15mm 지점이 되겠죠. 15mm. 자, 여기도 15mm.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250 그대로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어보면은 자, 그어졌는데 정확하게 15mm 지점에 그어졌죠. 자,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우리가 두 줄을 그어서 세 조각으로 나눌 때는 각 크기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같은 크기에서 한 조각의 퍼센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려집니다. 자, 얘는 취소를 하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은 지금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는 치우쳐진 게 아니죠. 똑같은 크기로 나눈 다음에 50%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치수가 없는 비정형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라는 것은 눈대중으로 보시고 감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잘못 그었다. 다시 지워야 된다. 그러면은 취소하실 필요 없이 있죠. 자, 다시 그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다시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었던 게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그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그어 주시면 되고, 지울 때는 Shift 키 누르고 지워 주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퍼센트를 만약에 90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작업은 무조건 수직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수평으로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죠. 얘는 일단 취소를 하고요. 다시 하시는데 한 줄로 이번에는 50%.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죠. 자, 이렇게 그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은 역시 옆부분에 50%가 이렇게 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못 그려서 취소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그어 주시면은 취소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정도면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까요?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죠. 자, 이럴 때는 요거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빌드 코너 이 작업을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코드 페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잘 되죠? 자, 그리고 커넥트 엣지 툴을 쓰실 때 주의하실 게 얘가 한 줄만 그을 때는 밑에 퍼센트가 50이든 90이든 1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운데로 그려집니다. 자, 얘를 제가 90으로 하고 한번 그어보죠. 자, 90으로 하고 그어도 가운데로 그려지죠. 자,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밑에 퍼센트는 핀치니까 두 줄 이상 그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두 줄 이상을 긋는데 이 전체를 다 그어야 된다. 그러면은 범위를 계속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그어주기는 너무 귀찮은 작업이죠. 그럼 한꺼번에 긋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인스트 루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돌릴 수 있지만은 인스트 루프는 가운데 한 줄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위치에 줄을 추가할 수는 없죠. 자, 그때도 이 커넥트 엣지 툴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커넥트 엣지라는 게 엣지끼리 연결한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연결할 범위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지만은 전체를 다 연결하려면은 이 엣지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씩 Shift 키 눌러가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작업하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자, 셀렉트 링 얘를 쓰면 됩니다. 일단 엣지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셀렉트 링을 하면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 선이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두 줄을 그을 거니까 2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OK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두 줄 이상이 돼야지 퍼센트가 먹으니까 항상 두 줄 이상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한 줄만 긋고 싶으면은 두 줄을 긋고 나머지 한 줄은 또 선택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약간 귀찮은 작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인서트 루퍼 그리고 커넥터 엣지 툴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옆에 있는 이제 라인 툴 한번 보죠. 이 라인 툴은 우리 기본 라인 툴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선을 그어주는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평면의 라인을 그을 때는 뭐 얘를 쓰는 거나 우리 기본 툴을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은 그냥 잘 그어지죠. 자, 그런데 얘는 이런 데보다는요 약간의 곡면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라인을 그을 때 만약 우리 기본 툴로 라인을 긋게 되면은 자, 그어는 지지만은 분리가 안 되죠. 그 말은 라인이 이렇게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선택하고 라인을 긋게 되면은 자, 그어지죠. 그어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 부분은 잘려서 평평하게 바뀌는 거죠. 자, 역시 커드 베이스에 쓸 수 있도록 라인 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얘를 쓸 일은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좀 불완전해서 쓰다 보면은 가끔가다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잘 안 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코드 베이스 툴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여기는 이제 매핑 툴이죠. 자, 이름이 UV 매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스케치업 처음 공부를 할 때 UV 매핑이라고 되어 있길래 UV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외선을 이야기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UV가 좌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스케치업에서 좌표라는 거는 X축, Y축 이걸 좌표라 그러죠. 그러면 매핑을 할 때 왜 좌표가 필요하냐? 보통 우리가 2D에 매핑을 할 때는 일반 매핑이 2D 이제 매핑하는 거죠. 좌표가 사실 필요가 없죠. 평면이니까. 그렇지만 3D에 매핑을 할 때는 좌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똑같이 3D 좌표 매핑을 할 때 X축, Y축으로 하게 되면은 기본 X축, Y축하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UV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XYZ, UVW, XYZ. 그래서 UV는 역시 매핑의 좌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매핑 툴을 거의 안 씁니다. 이거 대신에 제가 따로 루비를 쓰는데 이제 스케치 UV라는 3D 매핑 툴이 있거든요. 자, 그걸 주로 쓰지 여기 있는 매핑 툴은 안 씁니다. 자,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용 방법은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매핑 작업을 할 때 평면에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 곡면이라도 단색으로 매핑을 할 때는 이런 매핑 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색깔을 입힌다고 봤을 때 이런 뭐 평면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자, 이건 곡면이라도 단색으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곡면에 우리가 사진을 매핑한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작업이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제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매핑 툴을 쓰는 거죠. 자, 요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보죠. 자, 우리가 매트리얼 올릴 재료를 미리 가져와서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또 다운로드 받은 상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저도 다운로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제가 코카콜라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미지로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질감 텍스트만 가지고 올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미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하면은 그림이 뜨죠. 적당한 곳에 갖다 놓고요. 얘는 지금 속성이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질감을 뽑아낼 수가 없죠. 텍스트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플로드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자, 풀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페이스로 나눠지겠죠. 자, 여기에서 서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 텍스트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매핑을 한다면은 여기를 그냥 찍어주면 되죠. 얘가 지금 그룹 상태인데 그룹 밖에서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각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그룹이니까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면 한 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텍스트에서 포지션, 여기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귀찮은 작업이죠. 자, 그걸 쉽게 해주는 게 이제 이런 매핑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얘가 그룹이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룹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 매트리얼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찍어주면은 뭐 우리 스케치업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과 똑같이 되겠죠. 자, 얘를 찍은 상태에서 이 툴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UV 매핑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바뀌었죠. 자, 여기에 처음에 빨간 점 생기는 게 원점입니다. 원점. 자, 원점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클릭하는 게 U 좌표가 됩니다. 뭐 X축이 되겠죠. 자, X 좌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UV 매핑이니까 U 좌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클릭하는 게 U 좌표가 되고 세 번째 클릭하는 게 V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클릭을 하시면은 이 형태로 매트리얼이 입혀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지금 V 좌표 쪽을 제일 위에 끝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면은 여기 모양이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맞추고 싶은 부분 끝까지 가서 맞춰주시면은 V 좌표는 맞춰지고요. 자, 이제 U 좌표도 맞춰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잡고. 자, 이렇게 돌리기 힘드니까 이 부분 바로 찍어버리죠. 같은 U 좌표 구간이니까 이 부분 찍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상세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끝점을 맞추려면 360도를 돌려야 되죠. 자, 그런데 얘는 단점이 360도는 못 맞춥니다. 뭐 360도 말고 한 359도는 맞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보고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걸 잡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360도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단색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360도 맞추지 말고 한 359도 정도로 보시고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360도죠.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매핑이 정확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360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툴은 잘 안 쓰고요. 다른 툴을 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지금 보시는 이 방향 말고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찍을 때 첫 번째 원점을 잡고 두 번째 U 좌표를 찍을 때 세로 방향을 먼저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V 좌표를 가로 방향을 찍어주면 얘가 눕혀서 매핑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매핑을, 곡면에도 매핑을 아주 쉽게 올릴 수가 있겠죠. 자, 하는 김에 눕혀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시고, 매트리를 선택하고 얘를 먼저 찍어야 되죠. 그리고 자, 원점을 잡아 주시고, 첫 번째가 U 좌표라 그랬죠. 이번에는 U 좌표를 세로 쪽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V 좌표를 가로 쪽을 찍어 주면은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는 거죠. 자, 차이점이 느껴지죠. 얘는 정상적으로 세워서 들어갔고 얘는 눕혀서 매핑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 그림이 뭐 눕혀서 하도록 맞춰진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출 수는 없고요. 자, 요거는 생긴 모양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는 매트리얼을 복사를 해서 다른 데 붙여넣기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보여드리죠. 자, 일단 그룹 안에 들어와서 먼저 카피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좌표를 찍어줍니다. 원점 찍고 U 좌표, V 좌표. 자, 이러면은 카피가 되고 베이스트가 활성화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나와서 여기에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스트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원점 찍고 U 좌표, V 좌표. 자, 이렇게 찍어주면은 여기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 들어왔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카피 페이스트.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언랩 UV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곡면에 입혀진 매핑을 그리드 형태로 평평하게 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것도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안에 들어가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자, 원점을 찍고 U 좌표, V 좌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생기죠. 우리가 처음에 그림 가져왔듯이 생깁니다. 그럼 적당한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인데 물론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매핑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상당히 편리하긴 편리한데 360도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 때문에 제가 다른 툴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코드 페이스 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툴마다 설명은 다 드렸지만 다 쓰지는 않겠죠. 자주 쓰는 게, 자, 여기 있는 셀렉트 링, 그리고 셀렉트 루퍼, 그리고 인서트 루퍼, 자, 여기 있는 라인 툴, 그리고 자,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샌드박스 코드를 코드 페이스 코드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꼭 우리가 샌드박스로 그린 거 외에도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코드로 작업을 많이 하겠죠. 직접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그린 코드가 코드 페이스 툴에서 요구하는 그런 코드 페이스가 맞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고, 안 맞으면은 요걸 이용해서 변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코드 페이스 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텍스 툴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